자, 내일 전략까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. 린츠홀딩스 이영환 팀장과 함께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전히 삼성전자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저번에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코스닥 IT 부품주들이 하락세를 많이 보였었습니다. 최근에는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폰 부분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의존도가 낮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.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. 굳이 시장에서 악재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관련주, 그 중에서도 휴대폰 이 관련 업종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겠죠. 네. 그 외에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이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아나페스라는 기업인데요. 이 아나페스는 디스플레이용 칩 설계와 관련 응용 분야에 집중해오면서 2008년부터 삼성전자의 부품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이고요. 이 아나페스의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선 T콘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아이템을 확보하고 있고, 두 번째는 최근 GCT 지분 참여를 통해서 이 모바일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 주실 아나페스가 어떤 기업인지 아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이 투자 모멘텀을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. 첫 번째 모멘텀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T콘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고화질 TV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T콘은 아나페스의 주력 제품입니다.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 솔루션이 적용된 이 고화질 TV용 타임 컨트롤러 칩을 줄여서 T콘이라고 하는데요. 올 초에 CES를 통해서 삼성이 발표한 고화질 TV, 이 울트라 TV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T콘은 이러한 고화질 TV에서 각종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면서 화질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고요. 이러한 솔루션 개발은 연구 개발 단계부터 고객사와 직접적으로 공동 작업을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나페스가 개발하는 순간부터 매출처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. 이 T콘 칩의 매출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% 이상입니다. 현재 삼성전자의 하이엔드급 디스플레이 제품부터 미들, 로우엔드급까지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이 아나페스의 칩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이 아나페스에서 설계한 칩은 모든 제품을 외주 생산을 통해서 제작을 합니다. 이 동사의 제품 중 약 80%의 비중이 대만 기업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, 나머지 비중은 이 대만과 국내의 후공정 업체를 통해서 외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아나페스는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고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고객사로부터 생산 주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, 이 웨이프 생산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정을 외주 가공에 의존하는 형태인데요.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공장 증설을 여기저기서 마친 휴대폰 부품 생산 기업들과는 또 다른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모멘텀, 이 T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TV 화질 개선에 꼭 필요한 부품이 T콘이 들어간다면 TV가 팔리는 만큼 이 T콘의 매출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. 고가의 고화질 TV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가요? 정확히 말해서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. 사실 올 초에 제시를 했던 울트라 TV라든지 아몰레드 TV가 지금 출시를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대당 2천만 원이 넘죠. 그 정도를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보급용 고화질 TV는 풀 HD급 LED나 LCD TV를 말합니다. 여기에도 T콘은 들어가고 있고요. 올 초에 CES를 통해서 공개된 이 울트라 TV와 아몰레드 TV용 T콘은 개발에는 성공한 상태입니다. 특히 울트라 TV는 현재 주력인 풀 HD급 TV 대비 해상도가 4배 이상은 되거든요. 여기에 이제 풀 HD용 T콘으로 울트라 TV를 구동할 경우 4개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. T콘 4개 이상을. 가격은 기존 거보다 한 2배 이상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고화질 TV인 이 아몰레드 TV용 T콘은 역시나 이미 개발 완료를 했고 양산 시점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삼성 디스플레이는 울트라 TV와 아몰레드 TV용 패널을 올해에는 출시할 예정으로 발표를 했었고요. 이 TV가 고급화될수록 T콘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단가 상승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.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 모멘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4월 15일 날 지분을 취득 공시한 이 GCT라는 미국의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입니다. 이 GCT는 미국 소재의 기업으로
그 LTE와 같은 무선 통신에 관련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. 2011년부터 4G LTE 통신망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이 LTE 칩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한 기업이고요. 연간 50% 이상의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. 아나페스가 340억을 들여서 지분 37%를 확보를 했고요.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한 상태입니다. 이 투자 금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사용했고요. 기존 티콘에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아이템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새롭게 인수한 GCT라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? 네, GCT는 사실 작년에 이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이 자체 상장을 좀 검토하다가 공모가가 낮아서 상장을 좀 취소했었거든요. 네, 이 상장을 추진할 만큼 기술력과 매출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GCT는 4G LTE 개발에 특화되어 있고 이 LTE 칩 아이템으로 글로벌 통신사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. LTE 칩은 2010년 이후로 브라이전과 스프린트 그리고 국내에는 LG U+ 등에 납품되고 있고요. 최근 시장은 모바일 칩이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변화도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고 있다는 말은 4G LTE 칩뿐만 아니라 3G, 2G 통신 기능을 포함한 이 멀티밴드 칩 형태의 제품 개발도 준비 중이라는 건데요. 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페스가 준비하고 있는 모바일 AP와 결합되는 원칩 형태로도 제품화될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습니다. 이 타켓 시장은 중저가 핸드셋 시장이고요. 제품 양산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 올해 가이던스 매출 1,000억, 영업이익 181억, 당기순이익 162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매매 포인트 짚어주시죠. 저희가 어떤 매수가를 공략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. 네, 뭐 역시나 변동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최근 코스닥의 이 등락에 따라서 조금의 움직임, 등락폭은 있었지만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 부분을 좀 보여줬고요. 일봉, 주봉, 월봉 전부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양매수가 눈에 띄고요. 매수가는 15,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요. 목표가는 18,000원, 손절가는 14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나페스 매수가 15,000원, 목표가 18,000원, 손절가 좀 짧게 잡으셨네요. 14,000원을 제시했습니다.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.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함께 선정을 해주시죠. 네, UID라는 기업입니다. UID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역시나 좀 안정적인 최근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삼성전자 이슈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타 다른 IT 부품 관련주보다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실적과 모멘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UID는 삼성전자 PLS 패널의 70%를 ITO 코팅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 확대의 최대 수혜가 되는 기업입니다. 역시 모바일 관련주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태블릿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ITO 코팅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TO 필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이 ITO 필름은 이 글라스에 증착하는 필름인데요. 투명하고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이 터치 패널과 LCD 등의 디스플레이 전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즉, 이 터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ITO 필름을 증착해야 되는 작업인데요. UID는 ITO 필름을 쓰지 않는 대신 국내에서 유일하게 ITO 코팅 작업을 통해서 터치 스크린을 만들어냅니다. 삼성에 납품하는 PLS 패널도 태블릿은 화면이 크다 보니 빛의 난반사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ITO 코팅을 한 번 더 해주는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이 터치 스크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올해부터 ITO 코팅 사업부의 성장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 확대뿐만 아니라 이 커버 일체형이라고 하죠. 일명 G1, G2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윈도우 A 출시도 노트북 그리고 올인원 PC에도 이 터치가 채용되면서 전망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당사는 이미 올해 1년 말 캐파 확대가 완료가 됐고요. 2분기부터는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실적과 매매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적부터 좀 짚어드리겠는데요. 네. 2013년 ITO 코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% 증가한 570억 가량으로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. 2014년까지 이 부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태블릿뿐만 아니라 1분기부터는 그 G2양 ITO 코팅 납품이 시작되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지원 방식의 매출도
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2013년 매출액은 780억, 영업이익 200억으로 예상하며 올해 예상 PER이 약 7배로 동정업체나 시장 대비 크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차트를 잠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역시나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다른 기업들의 IT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변동성이 좀 적었다라는 관점에서 단단하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매수가는 10,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12,000원, 손절가는 9,500원으로 좀 짧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매매 포인트까지 아나패스와 함께 UID까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. 린츠홀딩스 이영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